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65부 에도막부 최후의 쇼군이 즉위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1866년 8월 29일입니다. 에도막부의 14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세상을 뜸에 따라서 막부는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 에도막부는 제2차 조슈 원정을 진행 중에 있었죠. 이게 네 방면에서 동시에 조슈번을 쳤다라고 해가지고 사경계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 중에 갑자기 이제 쇼군이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때 막부가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막부 측은 지금 현재 네 경계면에서 다 패퇴를 하는 중이었죠. 심지어 이 동북 쪽에 위치했던 하마다 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거성마저 조슈군에게 빼앗기는 그야말로 대굴욕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원정으로 이게 좀 전투가 길어지다 보니까 쌀가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도막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고메이 천황은 조슈번을 조적, 즉 조정의 적이죠. 조적으로 선언하면서 저거 반드시 토벌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막부를 달달 볶아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판국에서 하필이면 쇼군까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막부 내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국에서 그래도 좀 상징적으로나마 막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쇼군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더 이상 이거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지 않냐.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도 뭐 쇼군이 이에모치 쇼군이 사실은 병약해가지고 좀 골골거리면서 뚜렷하게 뭐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쇼군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름 이제 막부군은 중심이 잡히고 있는 건데 그 쇼군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1866년 10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에도 막부는 휴전령을 선포를 하죠. 사실 뭐 이게 조슈번 측하고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더 이상 조슈번을 토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에 가깝긴 해요. 물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막부 측이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막부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건 맞았기 때문에 뭐 이런 휴전령을 선포하는 것이 일단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인 것도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슈 정벌을 단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조슈번은 그 옛날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스에게 당했던 서력을 무려 260여 년 만에, 정확하게는 이게 한 266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26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것을 되갚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메이지 유신을 두고서 조슈번의 와신 상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서 천하의 민심은 술렁거리게 됐죠. 야, 이거 막부가 정말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조슈 코인이 뜨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천하 민심이 술렁거리게 되니까 에도 막부는 일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천하 공론을 겸하게 듣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천하 공론을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조슈 정벌이 아니라 차기 쇼군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게 훨씬 더 급하잖아요. 본래 이에모치 쇼군은 육촌 동생인 도쿠가 이에사토를 차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사토가 다음번 쇼군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 이에사토가 나이가 원체 어렸어요. 이때 아마 나이가 불과 4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부 중신들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죠. 아니 4살짜리 얼라를 어떻게 쇼군으로 임명하냐 이 판국에. 지금처럼 위급한 시국에는 당연히 어린 쇼군이 아니라 충분히 정치 경험을 쌓은 장성한 인물이 쇼군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막부 중신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비들에 의한 수렴 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이제 대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제 이에모치 쇼군의 와이프였던
카즈노미야, 그리고 그 전임 쇼군이 또 있었죠. 이에사다 쇼군의 와이프였던 아치히메. 이 두 사람이 이제 수렴 청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시어머니가 아치히메잖아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좀 더 그런 권한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치히메가 바로 이에사토를 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치히메는 아시다시피 사스마번 출신입니다. 이 사스마 과부가 이에사토를 왜 밀어주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에도마쿠 중신들은 이거를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음모론도 좀 있었어요. 혹시 저 아치히메가 사스마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에사토를 밀어줘서 쇼군에 앉힌 다음에 배후에서 사스마번이 에도마쿠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에도마쿠가 사스마번의 소다기에 떨어지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사토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배후에 사스마번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결국 이러한 고민 끝에 차기 쇼군으로 지명된 것은 누구냐면은 도쿠가 요시노부였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요시노부한테 우주의 기운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 요시노부는 미토번 출신답게 미토학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이에요. 이로 인해서 미토학 신봉자인 고메이 천황의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고메이 천황 자체가 그야말로 미토학 빠돌인데 당연히 그 본고장인 미토번에서 성장해서 현재 이 위치까지 올라온 요시노부는 고메이 천황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시노부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던 교토의 치안을 확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이거는 아이즈번이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신선조도 나름 여기서 활약을 해줬죠. 고메이 천황이 양이 요구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주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메이 천황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저게 양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하지만 고메이 천황이 미토학의 이론에 따라서 전황 양이 사상의 이론에 따라서 계속 무리한 양이 요구를 해줬었고 그 전임 막부 실권자들은 아예 대놓고 이걸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만 예라고 대답을 하고 막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랬다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요시노부는 뭔가 이제 구색이라도 맞춰주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고메이 천황 입장에서는 요시노부에 대해서 나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요시노부보다 더 신임할 수 있는 마쿠 측 인사가 어디 있냐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는 거죠. 이처럼 요시노부가 고메이 천황의 지원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점 때문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쇼군 가문인 무가 그리고 천황 가문인 공가가 서로 합체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공무합치론이고 그 결정체가 이에모치 쇼군하고 가즈노미야. 이 사람이 이제 고메이 천황의 이복 여동생이죠. 두 사람의 결혼이 바로 이 공무합치론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뭐 이제 쇼군 가문인 무가가 천황 가문인 공가의 권위를 갖다 등에 업고서 천하를 통치를 한다. 그게 앞으로 대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공무합치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무합치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메이 천황의 신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쇼군도 당연히 이런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 쇼군이 되어야 되는데 요시노부는 이미 그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메이 천황의 확고한 신임과 지연이 있는 이상 요시노부는 차기 쇼군이 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해진 거죠. 그리고 이 요시노부가 차기 쇼군이 됨으로써 이거는 막부 측 입장에서도 스무스하게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황실 입장에서도 그래도 고메이 천황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게 요시노부인데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은 또 요시노부였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막부의 오랜 중신들은 이 미토번 낭인들이 아주 악명 높은 사건을 저질렀죠. 막부의 다이로였던 이 나오스키를 참살한 사쿠라다 문밖의 변. 그래도 일국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백주 대로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죽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미토번 출신 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요시노부의 부친 도쿠가 나리아키 이 양반이 한 게 또 뭐였냐 이거죠. 사스마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좌막파를 결성해서 사실 좀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저런 미토번 출신의 요시노부를 과연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의혹이 또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막부 중신들 입장에서는 요시노부가 쇼군직을 계승한다. 이것도 영 껄쩍지근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에사토가 쇼군직 계승하는 것 못지않게 요시노부가 쇼군직을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꺼림직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에도 막부의 많은 중신들은 나날이 거세어져가는 서세 동점의 시대, 서구 열강이 계속해서 일본의 문을 두들기면서 압박해오고 있는 이 난국 속에서 어쨌든 막부가 중심을 잡고 천하를 안정시키길 바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막부 중심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체적인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고 근대화도 중요하죠. 근데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대숙청을 하면서 천하를 갖다 뒤엎어 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혼란과 손실들을 갖다가 감수를 해 가면서까지 개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죠. 그건 현대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후보가 2명이 있어요. A라는 대통령은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싹 다 숙청하고 싹 다 갈아엎고 해가지고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천지 개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B라는 후보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방 측하고 대화도 해보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민의도 따르겠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쪽이 더 민심을 얻기 쉽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건 A보다 B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막부 중심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혼란한 전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무합치론 이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라도 결국 요시노부가 쇼군직에 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현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에모치 쇼군과 가즈노미야 사이에서 후사가 나왔다면은 이거야말로 공무합치론의 결정판이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냥 바로 논쟁 종결이고, 설사 이 아들은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 어마무시한 정통성 때문에라도, 이거 로얄 중에 로얄이죠.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이쪽으로 몰표가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 사이에 금슬은 좋았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서 끝내 이에모치 쇼군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따라서 결국 장성한 다른 후보군 중에서 누군가가 쇼군직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요시도만한 적임자가 없지 않겠냐. 점점 이제 에도막 군대에서도 이런 쪽으로 생각이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노부는 이에모치 쇼군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 경력을 착실히 쌓아올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요시노부는 막부의 실권자이면서 동시에 교토 조정에 머물면서 천황의 신하를 자처하는 상당히 묘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에도 막부의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어요. 하지만 알 사람 다 알죠. 여전히 에도 막부 파워 랭킹 원탑은 결국 요시노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천황의 신하를 자처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에도 막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요시노부는 형편에 따라서는 막부의 실권자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 천황의 신하야, 막부의 신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그 어느 쪽이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권력을 탄탄히 쌓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요시노부가 정치적 역량이 나름 괜찮은 건 맞아요. 이처럼 에도 막부의 중론이 요시노부 쪽으로 기울고 있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요시노부는 도쿠가와 가문의 당주 자리만 이어받았고 쇼군직에는 내심,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시노부의 가신들도 이런 말을 하기는 해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 쇼군 자리에 올라봐야 이거 좋을 게 없다. 잘못하면 막부가 망할 수도 있는 판국인데 여기서 쇼군 자리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쇼군이라는 그런 안 좋은 타이틀만 얻고서 심하게는 미토본이 몰락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쇼군직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가신단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노부가 좀 주저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요시노부가 이때 짐짓,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플러스 자신의 반대파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여기서 제압할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요, 어차피 급한 거는 막부 측이거든요. 아니, 에도 막부 입장에서도 요시노부 말고는 어차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해당 정당 내에서 원래 인기는 없어요. 평상시에 좀 비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안티도 많았죠. 근데 하필이면 유력한 후보군이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거의 어부지리로 그 사람이 어쨌든 대표로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때 당시에 요시노부도 딱 이 격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시노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고메이 처당이 요시노부가 쇼군의 적임자라고 그냥 대대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뷔마마가 되었던 가즈노미야 역시 어쨌든 오라버니한테 지령을 받았죠. 요시노부를 지지함에 따라서 대세는 점차 요시노부 쪽으로 결정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아치히메가 이에사토로 밀어주고 있었고 그 배후에 사스마번이 있으니까 사스마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계산도 작용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1867년 1월 10일 마침내 고메이 천황의 어명을 받들어 도쿠가 요시노부가 정의대장군 즉 쇼군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은 사실상 에도 맞고 마지막 쇼군 최후의 쇼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요시노부가 공식적으로 쇼군 자리에 올랐으니 그의 권세는 탄탄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보였죠. 사실 그렇잖아요. 막부 입장에서는 요시노부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거기다가 고메이 천황은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미 요시노부는 탄탄하게 경력과 커리어를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요시노부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기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요시노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 요시노부의 권세가 대단했던 건 맞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은 요시노부 개인적인 역량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름의 이제 증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시노부의 권세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추고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려서 왔다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고메이 천황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그리고 에도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이 쇼군직에 올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좀 크게 차지하는 지분이 뭐냐면은 고메이 천황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요. 고메이 천황이 혹시라도 요시노부하고 사이가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예상 밖으로 고메이 천황이 단명을 한다든가 할 시에는 이게 정말 피곤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게 따지고 보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기댄 권세가 과연 영원한 권력을 안겨다 줄 것이냐? 그럴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쿠가 요시노부가 쇼군 자리에 올라서게 됐는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고메이 천황이 내 편인데 뭐가 무섭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게 뭐였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